이슈토크입니다. 2021년 새해를 맞아 부산 지역 단체장들의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변화 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만큼 의회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데요. 오늘은 부산광역시의회 신상의 의장과 함께 의회 운영 방향 그리고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올해 시의회 운영 방향에 대해서 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그 전에 이제 제 8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이셨습니다. 네. 작년 한 해를 좀 하반기 책임진 소감은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신축년 새해를 맞이해서 시민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작년 한 해 많이 힘드셨죠? 금년에는 코로나를 잘 극복하고 시민 여러분들 주머니가 좀 걱정되지 않는 여유롭고 편안한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선 작년 제가 7월 달에 부산시 의회 의장으로 후반기 의장으로 취임을 했는데요. 당시 사정을 살펴보면 사상 초유의 시장 공백 사태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는 이 흔들리는 시정을 빠르게 다잡아서 시민에게 안정감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권한 대행 체제를 조속히 안정시키도록 많은 노력을 했고요. 특히 또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2달 뒤에 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시장하고 또 1년의 시간을 같이 보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시정을 빠르게 안정시키고 또 부산을 다시 재도약시킬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노력해 왔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은 물론이고 부산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도약의 발판을 위한 긴박한 시간들을 보냈죠. 많이 도와주시고 또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성원해 주셔서 작년 한 해 나름대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넘겼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작년 한 해 소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작년 한 해 활동을 쭉 돌아보면 성과도 있을 거고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2020년도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은 전대미문에 코로나19가 덮쳐서 우리 모두를 힘들게 했던 한 해였습니다. 네. 저희 시의회는 우선 민생 안정을 돌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하는 그런 판단으로 의회 자체 내에서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민생, 의료, 방역, 교육, 그리고 복지, 경제 이런 분야에 대해서 각 상임위별로 시와의 긴급 채널을 만들면서 협력 체제를 구축해 왔습니다. 네. 세 차례 추경을 통해서 우선 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시켰고요. 특히 현장 방문을 실시하면서 시민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그런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노력들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또 후반기에는 이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르는 자치분권 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또 만들기도 했고요. 또 미래에 다가올 남북 교류협력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미래에 대한 준비도 계속해 왔습니다. 가장 크게 이제 신경 썼던 게 가덕신공항 문제인데요. 가덕신공항이 우리 부산의 미래뿐만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에 커다란 축이기 때문에 저희 의회 자체가 나서서 가덕신공항 유치에 물길을 트는데 큰 노력을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전국의 14개 시도의 의장님들까지 부산에 오셔서 가덕신공항 지지 선언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했던 것들도 나름대로 큰 성과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 민생 안정을 도모했고 또 미래에 대한 대비를 좀 세웠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아무래도 또 의장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작년 한 해 하면 코로나19가 최대 이슈였고 지금 또 확산하는 추세가 아직도 재확산해서 아직도 종식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좀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부산시 의회 역할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의회는 뭐 시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제 시민에게 앞날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큰 임무가 주어져 있죠.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 중에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좀 극복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네. 아마 2월 달에 이제 백신이 공급이 시작이 되고 나면 우선 정서적으로 시민들이 마음이 조금 안정되게 될 것이고 그동안 시민 여러분께서 잘 참고 견뎌준 덕분에 코로나가 그래도 더 이상 창궐하지 않는 안정 수준에 접어들고 있다는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코로나가 유독 부산에 미친 영향이 좀 컸는데요. 그 중에서 문화예술계 또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 시의회는 어떻게 하면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들을 돕고 또 문화예술계가 침체되지 않도록 특별하게 좀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강화시켜 왔습니다.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우리 부산 자체에서도 곧 또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으로 있고요. 네. 그다음에 문화예술계를 위해서 5% 정도의 예산을 증액시켜서 비대면 시대지만 나름대로의 그 역할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시민들이 좀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이제 김해 신공항 확장안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결론이 나오면서 가덕 신공항 건설에 대한 이제 욕구들이 좀 많이 좀 터져 나왔습니다. 적극적인 이슈가 전국적으로 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의회 활동 계획은 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네, 뭐 시민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국무총리실 검증 결과가 김해 신공항 백지화로 결론이 나면서 가덕 신공항을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네. 저희 의회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국 14개 시도의장 지지를 이끌어내면서 가덕 신공항에 대한 물기를 돌려놨죠. 문제는 이제 2월 달에 있을 그 특별법 통과가 과제입니다. 네. 그동안 하도 오랫동안 이 문제가 끌어왔기 때문에 시민들이 말은 저리 하는데 이번에 제대로 또 되겠냐 이런 걱정들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네네. 하지만 현재 저희들은 2월 달에 가덕 신공항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총력을 다해서 정치권과도 교감을 하면서 노력하고 있고 특별법이 통과되면은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간소하게 되고 면제를 받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아마 기본 설계를 한 25개월 정도 이제 계획을 잡고요. 그다음에 실지 설계 한 24개월, 또 공사가 한 36개월 이렇게 해서 한 7년 정도 이제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2030 월드 엑스포가 열리는 2030년 이전에 2029년 정도에 아마 가덕 신공항은 개항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신공항이 개항되면 부산은 정말 큰 경제 성장과 함께 남북권의 축으로서 국가 균형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동남권 관문공항에 대한 염원이 좀 높은 만큼 관련한 노력이 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난 12월이었죠. 국회에서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자치 분권에 대한 열망이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관련해서 부산시의회 대처나 뭐 앞으로 좀 어떻게 해나가겠다 이런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예,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지방자치법 개정의 주요 골간은 주민 주권을 강화시키는데 그 근본이 돼 있습니다. 네. 이제 주민 주권이 강화되면 중앙과 지방이 이제 상하의 개념을 넘어서 협력과 상생의 어떤 관계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네네. 때문에 이제 지자체 의견이 국정에 신속하게 반영이 될 것이고. 지금 이제 우리 수도권 1국 체제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해왔던 네. 국가 균형 발전도 큰 도움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으로 달라지는 뭐 구체적 사례를 좀 살펴보면은 우선 주민 발안제를 활용해서
주민이 단체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게 됩니다. 네네.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조례를 이제 발의할 수가 있고 주민 감사 청구도 가능한데요. 네. 주민 감사 청구인 기준도 전에는 300명이었는데 지금은 200명으로 이제 간소화되어 가지고 누구든지 시정에 대해서 감사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지방의회 역시 그 인사의 독립성을 비롯해서 인사권이 이제 주어지게 되고요. 또 자치경찰제를 비롯한 지방 분권이 상당히 강화된다는 측면에서 좀 획기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제 부산이 지금 앞으로 광역화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의 경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메가시티를 위해서도 광역특별연합의 어떤 기초가 되는 그런 그 자치법도 근간이 들어있다는 측면에서 이번 자치법 개정은 지역 발전과 국가 균형 발전, 지방 분권에 큰 전환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의회도 열심히 해서 이제 관련 조례도 제정을 하고요. 거기에 따른 노력들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부산 시민들의 목소리가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북항 재개발이나 월드 엑스포 유치 등 부산시가 이제 미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핵심 사업들을 여러 가지를 진행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부산시의회 차원에서는 좀 어떻게 활동을 할 계획인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부산은 지금 다시 일어서느냐 아니면 무너지고 마느냐는 중대한 전환기에 와 있습니다. 네. 물론 올 한 해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부산의 미래를 바꿀 대형 프로젝트들도 관심 깊게 지켜보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북항 재개발은 2조 4천억을 투입해서 부산항 1, 4부두까지 또 연안여객부두, 국제여객부두 등 노후화된 항만부지를 재개발하는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1단계 사업은 이제 부지 정리는 끝났고요. 2단계 사업은 지금 이제 새롭게 시가 직접 참여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재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아마 2030년까지는 북항이 이제 항만 배후도 지역이 아니라 물류, 문화 그런 인프라를 갖춘 비즈니스 중심 지역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또 철도 시설 재배치는요. 지금 현재 29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철도 시설과 범천동에 있는 철도 차량 정비단 이전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범천동의 차량 정비단은 아마 2027년까지 부산 신항 주변으로 이전을 시키고 차량 정비단이 옮겨간 자리는 도심의 활력을 더할 그런 성장 혁신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항만, 철도 등 국가기관 시설로 인해서 정말 오랜 시간 불편을 감내해 왔죠. 이제 부산 원도심을 재창조하는 프로젝트인 이 철도 시설 재배치는 부산의 성장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 그리고 이런 이전 사업을 재개발하면서 그 이익이 개발업자가 아니라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는 원도심의 이 공간을 재창조하게 될 북항 재개발이나 철도 시설 재배치 등에 있어서 시민의 이익이 가장 우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네, 북항 재개발이든 철도 시설 재배치 등 부산이 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런 발걸음 중에 하나인데 부산이 앞으로 좀 발전하기 위해서 시의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부산이 이제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2030 월드 엑스포를 이제 유치하는 것이죠. 네. 금년에 유치 신청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년에 유치 계획서를 내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023년도에 그 확정을 받게 되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2030 월드 엑스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의회 차원의 유치 지원단을 만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아마 월드 엑스포가 성공이 되면 경제 유발 효과가 보면 생산 유발 효과는 약 43조 원 정도가 됩니다. 네.
또 부가가치도 한 18조 원 되고요. 고용은 약 50만 명 정도가 신규 고용이 이루어질 걸로 예측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북한 재개발 지역 옆에 있는 그 55 보급창 미군 기지 문제가 있는데 네네. 이제 국방부와 협의를 해서 이 부지를 빠르게 이전시켜야 거기에 이제 엑스포를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이레아 부대를 시민공원으로 탈바꿈시킨 전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2030 엑스포를 위해서도 55 보급창 부분은 반드시 이전할 수 있도록 할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무튼 저희들은 의회는 정치권을 비롯해서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하면서 이 2030 월드 엑스포 유치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부산에 현재 산적해 있는 현안이 많은 만큼 올해도 참 바쁜 활동을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좀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포부는 어떻게 잡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아주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권한 대행 체제입니다만은 아마 2달 뒤에 선거가 이제 있게 되는데 네네. 선거 와중에 시정을 안정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또 선거를 마치더라도 1년짜리 시장과 다시 또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렇죠. 또 어느 당에 또 시장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소통을 강화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런 그 전환기적 시점에 시민들이 좀 불안해하지 않도록 시의회가 그 중심을 잡고 시정을 잘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시정을 견인하는 역할까지를 해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서 금년 3월부터는 아마 그 자치경찰제가 도입이 되고 네. 또 내년부터는 이제 시의회가 독립된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의회가 지방 분권을 상당히 강화시켜 나갈 계획인데요. 네. 그렇게 하려면 각종 조례를 제정하거나 법규를 완성시키는 일들도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의회는 막 그런 실무적인 일에도 노력을 할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 우선의 의회가 되어야 되겠죠. 시민에게 신뢰받고 시민의 뜻을 잘 헤아리는 그런 시민이 원하는 그런 의회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민이 중심이 되고 우선이 되는 그런 활동들 많이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산 시민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정말 작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가 부산에 던진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부산이 너무 다른 지역보다 힘든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업률은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340만을 유지해 오던 부산의 인구가 이제 무너졌습니다. 바야흐로 부산이 지금 떠나는 도시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탈부산 현상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어떻게 해서 앞으로 부산이 다시 도약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부산이 가야 할 명확한 청사진입니다. 저희 의회는 우리 부산시가 정말 미래지향적인 그런 시정이 이끌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역사를 되짚어 보면은 팬데믹과 같은 그런 현상이 오고 난 뒤에는 오히려 더 산업이 발전하고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람은 강해서 견디는 게 아니라 견디면서 강해지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겠지만 우리는 더욱더 단단해지고 더 강해져서 상생과 연대의 마음으로 다시 노력한다면 부산은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시민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다 같이 부산 발전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위기 또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부산 시민을 위해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